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계좌를 메인 화면으로 놓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결과가 딱 2배 이상 넘어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1억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금액이 현재 이제 2억 735만 160원. 자, 박수! 자,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이제, 추천주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딱 2배 이상 넘기는 부분들이었는데, 자, 뭐 연말까지 몇 퍼센트를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약속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반기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후반기는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전반기의 키워드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였다면 후반기 키워드는 이제 도약, 이 대한민국 증시의 강한 도약,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약에 대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뭐 전반기보다 좀 더 쉬운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내년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도 보면 뭐 5월 1일부터 꾸준하게 변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추정자산이 뭐 실시간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좋은 모습 보여드렸고 저희가 많은 종목 운영하지 않습니다. 3종목에서 한 4종목 정도 가져가면서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또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짜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 중에 29개가 빠졌어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에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이었다. 특히 이제 트럼프는 또다시 한 번 더 중국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중국을 하나의 소비자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자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타격을 관세에 대한 이슈를 터뜨린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다시 한 번 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시장은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관계도가 20에서 많게는 24%대까지는 나왔어요. 4분의 1 정도까지도 나오는 부분들이었고 미국 간에 이제 우리가 뭐 적게 나올 때는 한 14, 많이 나올 때는 한 17 정도, 이 정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바뀌었죠.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미국과에 대한 관계는 한 16에서 20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윤 정부 끝났고 또 차기 정부, 어떤 정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미국과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다시 예전처럼 13에서 17로 중국과에 대한 의존도는 과거에 대한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미친 영향도가 지금 서서히 조금은 옅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관세 악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매분마다 이제 똑같은 이벤트가 좀 되풀이 되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조금 시장이 둔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6월 외국인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4월달과 5월달, 그 6월달은 어떻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바뀌어 나갈 것인가
요거는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보기 앞서가지고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수급을 보면 현재 개인들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9조 정도를 매도를 했던 것이 4월달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월달로 들어서고 난 다음 바뀌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보면, 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은 1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 1조 넘게, 그리고 기관도 매수를 하는 부분들, 다만 이제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자, 4월 달은 외국인들이 매도, 대신 5월 달에는 매수로 돌아섰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예전에 했지만, 그럼 그 외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4월보다 5월 달이 경제지표는 더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매수가 들어왔던 이유, 4월 달과 5월 달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다, 완화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월달은 좀 더 적극적 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지수는 적어도 저는 2900선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에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2800선이 돼줘야겠죠. 근데 2800선은 큰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2800선보다는 한 2900선까지도 다이렉트로 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거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이때도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열리면서 지금 증시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 2018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뽑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시기에 뽑아내면서 지금 여기 하락했던 것이 그때 이제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부서지면서 주가가 좀 빠져버리는 경우였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 자리였지만, 그런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돌파가 나타났고, 거기에서 이제 강한 매수가 또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2140포인트, 2600, 약 500포인트 가까이가 한 번 더 슈팅이 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따져본다면 2800에서 2900선, 2800선이라고 보더라도 500포인트 정도, 그러면 이제 3200에서 33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 포인트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에 대한 고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12월 달 전까지 그 후반기의 목표로는 3200, 3300선까지도 시장은 보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5월에 이어서 6월 달에도 상당한 매수 기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 봐야 되는 것이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관은 현재 돈이 조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결국 우리가 아는 이제 지수 관련된 부분, 지수 관련 대형주 쪽 섹터를 저는 지금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5월달에 주로 봤던 것이 낙폭과대 종목군이에요. 낙폭과대 대형주.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낙폭과대 대형주 안에서도 지수가 관련된 것들. 그런 지수가 어떻게 관련되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갈까? 결국에는 지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가치주에 대한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사와 가치주 공통점이 뭘까요? 따져본다면 첫 번째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그죠? 또는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PBR주, 그리고 저 PER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PBR이 다른 말로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러면 우리가 저 PR은 주가 수익 비율이죠. 주가 순이익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둘 다 시장에서는 가치적인 부분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평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로 지수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라는 것은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우리가 수출에 대한 물량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부분은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줘야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같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은 결국 저 PBR과 저 PER, 밸류적인 가치를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거기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그 대주주에 대한 매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 배당 성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증시 활성화를 이루었을 때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하고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시장에서 꽤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면, 자, 우선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것이 HD 현대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이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HD 현대그룹. 이름만 들어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를 해내면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84,000원이었는데 116,000원까지 상당히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정몽준의 구인이 37%, 자사주가 10%가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8%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7, 그럼 8, 그럼 55%가 이미 대주주에 대한 물량이 잡혀있는 쪽이죠. 그래서 나머지 45%만 유동되는 물량이 유동주식수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PBR도 여전히 1배가 안 되는 상황, PER도 약 13배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움직임들이 또 보여줬다. 그러니까 현대 이름 현대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럼 현대 GF홀딩스, 현대 GF홀딩스, 현대백화점 그룹이, 현대백화점 관련된 부분 GF홀딩스도 0.2%, PBR가 0.2, PER도 1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거 상당히 저렴한 거 사실 보면 우리가 가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거기에 정지선의 이인이 77%.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 보면 5,550원대부터 시작해서 7,590원까지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를 올려내는 양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적 객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꺾어서 내려오는 선이 125일선입니다. 그 125일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종가입니다. 평균 종가.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평균 종가에서 하단에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격도가 컸다. 그러니까 그 이격도를 빠르게 좁혀나가는 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퍼져 있더라. 근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평가를 좀 보이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은 저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럼 BGF. BGF는, 우리가 이제 CU, 거의 BGF죠. BGF 리테일이 이제 CU죠. BGF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석조 외 23일. 그 맞습니다. 그 중앙일보사 라인. 그 여기 이제 69.7%. 자, 여기는 이제 그 국민연금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PBR이 약 0.19배, 그 PER도 3.5배. 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4,260원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때요? 단기적으로 강하게 오르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요거 제가 이 얘기를 까먹을 뻔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250만 주, 260만 주 정도 이렇게 나온 거지, 평소 때는 보면 거래량이 7만 주에서 10만 주, 7만 주, 5만 주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거래 대금을 따지면 하루에 10억이 채 안 되는 돈이 돌아다니는, 그만큼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막 무작정 많이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BGF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 갖춰져 있는 유동 주식 수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 따지면 영풍 이런 것도 거래가 상당히 적은 기업이에요. 사실 8,900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오히려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주사, 뭐 하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하루에 그래도 120만 주씩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하루에 10만 주에서 20만 주씩은 거래량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같은 기업도 지금 현재는 좀 재평가를 좀 받고 있더라. PBR로 따지면 0.2배, PER로 따지면 약 3.4배 정도 수준. 거기에서 대주주에 대한 물량들이 하나에너지 외 7인이 55%, 자사주 7%, 국민연금 6%. 그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충족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대웅제약의 이 지주사, 대웅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또 강한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만큼 현재는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대웅도 받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조금 알만한 종목 본다면, 우리가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보면 바뀔 수 있는 자리들이죠. 삼성물산도 이재용의 13인이 약 36%, KCC 10%, 국민연금 7.4% 다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 PBR이 0.6배, PER도 9.3배, 상당히 저렴한 종목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뭐 SK, 우리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 이슈가 조금 있던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유심 관련된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지주사 모멘텀으로 본다면 또 이런 SK가 또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와 있고요. 특히 이제 월봉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주사라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봉에 대한 부분보다는 월봉에서 이격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기의 흐름적인 부분보다 이런 대형주들은 추세 추종으로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붙어야지만 강하게 올라가요. 외국인들은 주봉 또는 월봉을 보면서 추세를 매매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일봉 또는 주봉은 개인 세력이나 기관에 대한 매매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이제 주봉 또는 월봉을 보면서 추세를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월봉이 이만큼 이격이 벌어져 있다. 그만큼 이제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그만큼 빠르게 지금의 120월선까지 붙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롯데는 롯데쇼핑이 있겠죠. 롯데쇼핑도 충분히 지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롯데 지주가 약 40%, 신동빈 씨가 10%, 호텔 롯데 8%, 그죠? 여기 자사주, 민연금, 우리 사주 있고,
거기에 PBR이 0.1배, 상당히 또 저렴한 기업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내수가 조금 살아난다고 봤을 때는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본다면 이제 CJ는 계속 말씀드려왔다 그죠? CJ도 PBR은 0.6배.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소비 섹터이기 때문에 PBR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약 35배 정도 잡혔는데, 이런 것도 보면 국민연금, 이재현 외 7인이 47%. 자사주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20월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뽑아내기 시작하면 꽤 많이 뽑아내죠. 적어도 20만원 이상까지는 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량 섹터군들, 그 지수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도 좀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일환이라면서 이제 저평가 가치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주사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것.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증시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증권주들도 함께 재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증권주가 지금 꺼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량주만 매매하더라도 수익을 꽤 낼 수 있는 시장이고, 이런 우량주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적어도 1년, 길게는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전 10년을 먹거리로 본다면 이런 증권주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저평가 우량주들, 저PBR, 저PER 이런 지주사 모멘텀도 지금은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증권주도 잠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미래에셋증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미래에셋증권도 단기간에 지금 보면 9,000원, 만원대에서 17,000원까지 지금 약 한 달 정도 기간 만에 지금 한 70% 가까이 올랐고, 저희는 이제 NH투자증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금 보면 이제 15,000원 밴드에서 한 17,990원까지 쉽게 가는 모습들. 하나투자증권, 요거는 따로 테마성 움직임도 있었다 그죠? 이런 것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삼성증권, 자, 이것도 신고가 움직임 들어갔다 그죠? 거기에 키움증권, 자, 다들 좀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키움증권 나왔으면 이제 다우기술도, 다우데이터, 다우기술도 같이 봐야 되는데, 다우데이터는 임원이 외 뭐하죠? 5인 다우기술, 다우데이터가 또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이 보시는 게 좋죠. 이런 거는 같은 계열사 안에 또 저평가 가치주가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연결시켜서 또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시장은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활성화에 대한 명목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을 저는 일으키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지수를 땡겨서 올릴 거라고 본다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런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상당 부분 붙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회사들에 대한 재평가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함께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낙폭과대가 뭔데? 어떤 게 낙폭과대, 어떤 거 사란 얘기야? 자,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찝어드렸어요. 그죠? 증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본다면 저평가 가치주들, 특히 이제 지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주들, 이런 기업들은 단기 흐름이 아니라 10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슈퍼 사이클에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자. 객관적 지표로 본다면 저PER, 저PBR,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기업일수록 더욱더 유리하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거래량 반드시 체크. 하루에 적어도 10만 주 정도는 나오는 것이 사기에도 좋고 팔기에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